네, 안녕하세요. 닥신TV 신재욱이고요.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방구석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것은 구독자 20만 찍고 느낀 점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, 제가 이 주제를 연재를 한 4부까지 하다가 중단했어요. 사실 연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회수가 조금씩 줄어가지고 저도 그냥 느끼기에 사람들이 좀 재미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멈춘 것도 있고, 빨리 올려야 되는 다른 컨텐츠들이 계속 좀 쌓여가가지고 그런 것들 올리느라고 뭐 중단된 것도 있습니다.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. 처음 시작할 때는 몇 개의 주제를 딱 정해놓고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, 뭐 하다 보니까 새로운 주제들도 떠오르고 순서도 좀 뒤죽박죽 됐는데, 이 채널 자체가 그냥 제 맘대로 막 뒤죽박죽 올리고 싶은 거 올리는 채널이니까 그냥 오늘 영상도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뒤죽박죽 생각나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구독자 수가 한 25만 정도 됐는데요. 구독자 한 20만 넘고 느낀 점들 오늘 연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주제입니다. 장비를 늘리면 안 되는 이유. 저는 이제 장비를 늘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. 왜냐하면 장비를 늘리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. 장비 그냥 사면 되잖아요. 뭐 제가 대학생 같으면 장비 사는 게 막 엄청 부담이고 막 5만원 10만원 갖고 고민하겠지만, 사실 지금은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생겼고 조회수도 뭐 평균 조회수가 있고 뭐 몇십만원이 그렇게 엄청나게 고민할 만한 요소는 아니란 말이에요.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. 사도 아깝지 않고. 그런데 그래도 안 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합니다. 그게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. 카메라도 더 좋은 거 사고 싶고, 조명도 이렇게 광질이 더 코이어런트가 깨져 있는 정말 자연광스러운 조명을 지르고 싶고, 편집하는 컴퓨터의 모니터도 좀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고, 이 촬영하는 공간도 조금 더 완벽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고, 뭐 이런 욕심이 있고 영상미에 대한 욕심도 있고 다 있는데, 장비를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. 왜냐하면 장비는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거에 내가 빠져들면 망하기 때문입니다. 본질을 중요시하고 본질을 중요시하는 가운데 뭐 내가 장비에 대한 약간의 욕심을 부리고 거기서 재미를 찾는 건 뭐 괜찮겠지만, 본질이 아닌 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. 제가 이제 보는 채널 중에서 이렇게 독거하면서 비피더스 먹고 바나나 먹고 김밥 먹고 뭐 이러면서 영상 찍으시는 그런 형님 채널이 있는데,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, 그런 채널을 제가 유튜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거의 뭐 폰카로 찍는 수준이고, 편집하는 컴퓨터가 좋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. 그냥 컴퓨터 옆에 두루마리 휴지가 있는데 뭔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디테일적인 센스와 요소들, 그리고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정말 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이 세상을 다 이해한 것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말들,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성을 울리는 요소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정말 리얼 유튜버 컨텐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영상미 있는 그런 영상들은 방송국에서 만들면 되고 영화 찍는 사람들이 만들면 돼요. 우리가 소비하는 이런 유튜브 영상들은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. 막 영상미가 넘치는 영상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좋으면 좋겠지만. 그래서 장비가 늘어나면 일단 운용하는 게 어렵습니다. 저도 이제 1인 채널이니까 저 혼자서 다 하는데,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고 액션캠도 여러 대가 있으면 그 여러 개를 뭐 자동차에서 외부 촬영한다고 치면 뭐 들고 나가고 세팅하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. 다 찍은 다음에 그 메모리 카드 다 빼가지고 싱크 맞춰갖고 영상들을 다루려면 그 다루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워서 그냥 하기가 싫어집니다.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하기가 싫어져요. 제가 가끔 어디 나갈 때 카메라 뭐 들고 갈까 고민을 하는데, 막 커다란 DSLR 들고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고, 그러다가 가벼운 미러리스 들고 나가자 하고 싶다가도, 그러다가 그냥 가벼운 액션캠이나 들고 나가자 싶다가도, 현실은 결국은 귀찮아서 다 들고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. 폰카는 내 욕심에 차지 않아서 영상을 찍지 않는데, 돌아보면 뭐라도 찍어 놓으면 화질이 좋지 않아도 흔들려도 다 버리는 영상으로 훨씬 더 재밌는 영상들, 유튜브 정말 이게 정말 유튜버지 싶은 그런 컨텐츠들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나니까 제 지인들 중에 유튜브에 관심 있는 지인들이 저한테 물어봐요. 뭐 장비 못 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, 제가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, 이게 마치 네가 지금 나한테 한 질문은 무슨 전교 1등 하는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너 볼펜 못 쓰냐 라고 묻는 거랑 필기구 못 쓰냐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라고,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정말 구나 싶죠, 그 친구가. 그래서 왜 김진표 씨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. 김진표 씨 뭐 탑기어도 운행하고 다 해보니까 무슨 차가 제일 좋았어요? 그랬더니 김진표 씨가 그랬다고 하잖아요. 지금 당신이 타고 있는 차가 제일 좋은 차라고. 뭐 저도 뭐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얘기하자면 약간 조금
좀 재수없게 느낄 수도 있지만 뭐 닥신TV님 뭐 유튜브 할 때 카메라 어떤 거 쓰는 게 좋아요? 그러면 제가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그 핸드폰으로 찍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사실 유튜브에서는 진짜 그냥 핸드폰 카메라면 충분합니다. 그 이상은 그냥 영상미에 대한 욕심인 거예요. 사실 컨텐츠와 뭔가 구독자 수, 조회수, 떡상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뭐 그렇다는 거고요. 자, 두 번째, 공격이 아닌데 공격이 된다. 자, 이제 조회수가 만 단위로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어떤 주제를 다뤄도 이해관계인이 생깁니다.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이해관계인이 생깁니다. 예를 들어서 저는 오토 커피 머신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뭐 필립스 세코 오토 커피 머신을 되게 좋아하고 잘 쓰고 있고, 거기다가 코스트코 커크랜드 원두를 넣어갖고서는 커피를 내려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, 그 커피를 항상 보온병에 담아갖고 출근할 때마다 들고 다니고, 집에 와서도 커피를 내려 먹고, 우리가 생각 없이 커피를 외부에서 사 먹는 게 생각보다 적은 비용이 아니고,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커피를 보온병에 싸들고 다니고 내려 먹고 하면 되게 은근히 푼돈이지만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.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면,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. 그러면 장문에 막 반박하는 댓글이 달립니다. 뭐 그렇게 내리는 커피는 맛이 없다, 뭐 그런 원두는 존나 쓰레기다, 뭐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사실 뭐 저는 뭐 맛있게 잘 먹고 다닙니다. 그렇게 큰 무리는 없고, 내가 뭐 정말 커피 향에 대한 엄청난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니고, 나는 그냥 음료로서 적당한 카페인으로서 칼로리 없는 뭐 이런 걸 그냥 소비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지, 뭐 그냥 엄청 깊은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. 항상 이해관계인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게 누굴까요? 뭐 있을 수 있겠죠. 이런 예는 정말 많은데요. 예전에 제가 낚시로 잡은 광어를 회 떠 갖고 먹었더니 그 내장 속에 있는 고래회충이 제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생을 했다, 내시경으로 꺼냈던 그 일화를 영상으로 찍었더니 횟집 사장님이 댓글을 다셨어요. 막 쌍욕을 잔뜩 적어놓고 이딴 거 쳐 올리지 마라, 고래회충 때문에 진짜 열받는다, 힘들다,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, 사실 저는 뭐 횟집 사장님을 뭐 이렇게 심기를 불편하게 하려는 의도는 1도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걸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. 뭐 그냥 모든 주제가 다 그렇습니다. 모든 주제가. 엔진 오일을 저렴하게 교환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, 뭐 이런 거에 대한 컨텐츠를 찍으면 또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나옵니다. 공식 센터에서 권하지 않는 정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게 뭐 맞다 틀리다의 영역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도 괜히 그런 영상을 찍으면 괜히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 생기니까 찍고 싶지 않거든요. 뭐 사실 그리고 뭐가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, 약간 사설 정비소에서만 권하는 약간 퍼포먼스성 그런 정비들이 뭐 사실 뭐 한다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고, 약간 예방 정비로서의 가치가 또 뭐 아예 없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,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모든 컨텐츠가 정말 이해관계인이 다 나옵니다.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 뭐 미용실도 8,000원짜리 미용실 다니고, 나는 내가 머리 깎는 거를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잔디 깎는 정도의 기분으로 깎으러 다닌다,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생각 없이 하는데, 실제로 저는 뭐 관심이 없습니다. 제 머리 뭐 이렇게 자르는 거에 대해서. 예를 들면 뭐 제 구독자 초창기 애청자 중에서도 그 청담동 쪽에서 그 미용실 하시는 가희쌤이라고 계세요. 되게 유명한 헤어샵에 계신 것 같은데, 그런 영상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려고 하고 영상을 찍고 나서 보면 그런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. 혹시 이게 좀 누구에겐 또 좀 기분 나쁜 상처가 되지 않을까? 왜냐하면 헤어 디자이너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되게 고난도의 기술이고,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자기가 뭐 연구해서 디테일 있게 막 사명감을 갖고 하는 일들인데, 쟤는 나와서 무슨 머리 깎는 거를 잔디 깎는 거에 비유하면서 자기는 8,000원 이상 안 쓴다 이러면 정말 약간 폄하하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고, 그냥 나의 관심의 영역이 없는 영역이고,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중요할 수 있는 거고,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, 그러니까 이게 뭘 해도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. 그래서 생각할 게 되게 좀 많다는 점이 있고요. 조회수에 대한 문제인데요. 이제 이 정도 짬밥이 되면 조회수를 대략 좀 조절을 해요. 어떤 컨텐츠를 찍으면 조회수가 터질지 대략 알고, 어떤 컨텐츠를 찍으면 조회수가 안 나올지 대략 알아요. 그래서 조회수를 뭐 약간 조절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 조회수가 너무 좀 깔리면 좀 터트리는 걸 좀 정기적으로 한 번씩 터트려주고, 계속 터트려서 빵빵빵빵 터트리면 안 되니까 조회수를 일부러 좀 죽이는 컨텐츠들을 좀 찍습니다.
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유튜브계에서 롱런 하려면 길게 계속 가려면 대충 요런 느낌이 좋아요. 되게 유명한 게 빵빵 터지는 것보다 그냥 야, 저 닥신 쟤 아직도 유튜브 하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야, 쟤 조회수 그냥 편당 한 1, 2만 먹으면서 계속 올리네 요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 않으면서 컨텐츠를 계속 깔고 가는 게 사실 더 유리하고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막 뭐 30만, 40만, 50만, 100만씩 빵빵 터지면 그거는 되게 굉장히 위험한 채널이 됩니다. 이 근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가짜 사나이라든지 이런 컨텐츠가 되게 이슈가 됐고 또 문제가 됐잖아요. 최근에 오늘인가? 뭐 미스터 트롯인가 전 TV 안 봐서 잘 모르지만 거기에 나온 어떤 가수가 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뭐 학폭으로 문제가 됐었다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뭐 저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개개인이 뭐 잘못이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나요? 여러분이 뭔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어떤 사건이 있고 누군가는 기억하는데 그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됐을 때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돼서 문제가 될 만한 게 절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? 최소한 저는 제가 되게 이렇게 선량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짓 거의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편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무결점의 사람이 아니에요. 여러분도 무결점의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믿는 거는 일반인이 갑자기 뜨고 조회수가 빵빵 터지면 버틸 수 있는 일반인이 거의 없습니다. 저는 그렇게 봐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? 너무 튀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저공비행하는 거죠. 그런 방법이 있고 혹은 좀 시간이 오래 누적되면서 천천히 뜨면은 이제 하나하나의 이슈가 적당한 수준의 논란에서 이제 덮고 생기고 정리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가면 되는데 이게 한 방에 막 100만 조회수 막 빵빵 터진다 이러면 그냥 다 사망합니다. 제가 볼 땐 그래요. 그래서 조회수를 막 너무 터지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중적인 자아가 있는 거죠. 조회수가 안 나와도 문제인데 너무 나와도 문제다. 그런 고민을 해요. 요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그 소급 적용에 대한 굉장히 위험 부담을 느끼는데요. 무슨 얘기냐면 그 뒷광고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유튜브에 한번 이렇게 큰 논란이 됐잖아요. 자, 우리가 일반 세계에서는요, 법이라는 게 새로 생기면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요. 법이 만약에 소급 적용되면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. 내가 현 시점의 법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뒤에 어떤 법이 생겨서 소급 적용해서 된다면 나는 그 시대의 그 법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새로 생긴 법이 나의 과거를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다면 이거 황당한 일이 되겠죠. 사실 유튜브계에 있었던 뒷광고 논란이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. 뭐 저는 뒷광고랑 상관없으니까 조금 제3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이렇게 광고 영상인데 광고 아닌 것처럼 영상을 찍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뭔가 되게 큰 문제가 되죠. 지금은 그런데 불과 그 몇 년 전에는 그렇진 않았어요. 사실 막 광고를 광고라고 꼭 밝혀야 돼? 뭐 그런 근거도 없었고 법도 없었고 사실 뭔가 유튜브라는 콘텐츠가 뭔가 이렇게 되게 공신력 있는 방송이 아니고 그냥 방구석에서 찍는 약간 뭐 아프리카 BJ 체계화되진 방송의 느낌이 아니잖아요. 우리가 뭔가 그 방송을 막 공신력 있게 느끼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별 죄책감 없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뒤에 이제 문제가 되면서 그거 문제되는 애들 다 나와. 그래서 3년치, 5년치 영상을 이제 다 뒤지기 시작했고 거기서 문제내는 영상들이 이제 나오니까 문제가 됐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. 사실 뭔가 이렇게 소급 적용이 되면 자유롭기 쉽지 않거든요. 이렇게 문제가 될 줄 알았으면 누구도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. 근데 뭔가 이 온라인 유튜브 이런 컨텐츠의 세계에서는 이런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지금 우리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뭔가 이슈가 터진다? 그럼 소급해서 다 뒤지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컨텐츠를 그냥 무한정 계속 남겨두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 뒷광고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. 유튜브계에서.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
제가 코스트코 영상을 찍는데 코스트코 약관에 보면 코스트코에서 촬영하지 말라고 그런 약관이 있어요. 그러니까 코스트코에서 촬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. 코스트코에서 촬영 다 하잖아요. 뭐 그런 채널들 많이 있고 외국 채널도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코스트코에서는 촬영하는 걸 갖고 제지를 안 해요. 그냥 뭐 직원들이 봐도 전혀 제지를 하지 않았다. 오히려 약간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약간 권장하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, 만약에 이런 것도 어느 순간 뭐 시대가 변해갖고 갑자기 무슨 쇼핑 그런 데서 남의 물건 촬영하는 하고 막 평가하고 이런 거 진짜 막 너무 비도덕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갑자기 생기고, 그런 게 생기면 저도 뭐 문제가 될 수 있죠. 약관에 그렇게 돼 있는데 너 뭐 하고 다닌 거냐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이 주제가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닌데 그냥 예상치 못한 거 어딘가에서 터질지 모를 것 같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. 그런 게. 그래서 뭔가 이 유튜브의 세계는 실제로 이게 소급 적용되면 세상이 되게 불안정해지는데, 이 유튜브의 세계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이런 여론이 소급 적용해서 이렇게 문제 삼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상당한 그 불안정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. 그 다음에 자식에게 유튜버를 시킬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단연코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. 이거 되게 위험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들에 다 나오는데 이거는 되게 위험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렇게 그 외주를 타고 있는 그 서커스 광대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? 뭔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서 되게 위태롭게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느낌입니다. 특히 뭔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되게 튀고 유명해서 사실 좋은 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단점이 꽤 많아요. 그리고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사실은 익명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. 우리들은 익명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. 여러분이 인터넷에 글을 쓸 때도 실명 게시판에 쓰는 거랑 익명 게시판에 글을 쓰는 거랑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. 여러분이 실제로 나가서 생활하는 거는 사실은 다 익명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. 어디서 밥 먹을 때 누가 여러분을 알아보지 않고 뭐 운전을 하다가 옆 차랑 시비가 붙어도 누가 여러분을 알아보지 않고, 운전을 하다가 뭐 차선을 한 번에 여러 개를 바꾸다가 뭐 이렇게 욕을 먹더라도 누가 여러분을 알아보지 않죠. 혹은 뭐 층간 소음 문제로 이슈가 되더라도 누가 여러분을 알아보지는 않아요. 그냥 윗집 아랫집 사람일 뿐인 거지. 하지만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익명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, 되게 이렇게 초중딩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되게 유튜브를 꿈으로 갖는다고 하는데, 이거는 이렇게 되게 위험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. 저는 그렇게 들고, 야 그러면 너는 왜 해? 너는 하면서 남봉은 하지 말래. 남봉은 위험하대. 뭐 개뻥치고 있네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위험한 거 알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. 뭐 저는 이제 사회 진출이 좀 늦었기도 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이제 좀 따라가기 위해서 시드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좀 모으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에 하나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유튜브 찍으면서 돈 버는 거 보면 되게 쉽게 버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글쎄 제 생각에는 제가 구독자 한 100만 정도나 뭐 그 정도 되고 나면은 야 유튜브 해서 돈 버는 거 되게 좀 쉬운 것 같다. 제가 이런 얘기를 혹시 할지 모르겠는데, 구독자 한 20만 25만 뭐 요 정도는요 사실 뭔가 노력 대비, 그리고 뭔가 익명의 세계에 살지 못하는 뭔가 생활의 변화 대비, 그 다음에 조회수가 많이 나왔을 때 뭔가 그 리스크 그런 거 대비 들어오는 수익이 그렇게 만만하다는 느낌은 아닙니다. 결코. 그래요. 뭐 이게 계속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. 계속 이게 또 이걸 끌고 가야 되고 이 외줄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저도 뭐 사실 사람들이 되게 이걸 재밌게 보는구나 싶어서 영상을 더 찍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,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속도로 내 추월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.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.